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조선해양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 번호는 00954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7월 1일 2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현대중공업 그룹 내 중간 지주사가 되겠고요. 선박 건조나 이런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런 이제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삼호중공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이제 끝날 때 조정의 흐름들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 뭐 딱히 이게 조정이 나오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이 기업의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지금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또 공시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요, 또 한 10척 정도를 또 선박을 수주를 해왔어요. 한 10척 정도를 또 선박을 수주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금액으로는 8,530억짜리 10척 수주를 해왔어요. 어제는 HMM으로부터 6척 수주해왔죠. 이것도 한 8천억대짜리인데 연속해서 지금 뭐 8천억짜리를 연이어서 수주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수주 목표 이게 149억 달러인데 이게 지금 6월달 저번에 말씀드릴 때 82% 정도 달성했거든요. 지금 HMM에서 수주 따오고, 그 다음에 지금 또 8,500억짜리 또 수주 10척 따오고, 이렇게 되면 거의 뭐 한 90% 될 거예요. 90%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수주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올해 목표 수주액 149억 달러는 무조건 달성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거보다 얼마나 더 초과 달성할 거냐가 핵심 관건이 되겠죠. 근데 이제 수주를 많이 따내놓는다는 건 지금 당장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인도 시점이 2026년짜리도 있고요. 인도 시점이 2023년 2분기인 것도 있고요. 2023년 상반기 뭐 이런 식으로 인도 시점이 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보통 배 만드는데 한 2년 정도 걸리고요. 보통의 이제 그 인도 시점에서 돈, 나머지 잔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통 수주를 많이 따온다고 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당장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2년 뒤 장기적으로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수주를 많이 따내놔야 내후년 이후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주를 많이 따내놓는 건 장기적으로 한국조선해양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혹시 플러스 더해서 해양 플랜트까지 해양 플랜트 수요까지 살아난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또 점프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의 이런 장기적인 실적 성장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밝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유가도 요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유가도 한 70불 거의 초중반 정도 있으니까 플랜트 수요 살아나기 또 좋은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이고, 그러나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 하락이 어떤 이제 기업의 악재나 이런 것들보다는 수급적인 영향이 상당히 좀 크지 않나라고 봅니다. 지난 5월 달부터 시작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동반 순매도, 이 흐름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 종목의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죠. 좋은데 주가를 안 사요. 실적도 좋고 수주도 많이 해오는데 주가를 안 사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못 가는 거죠. 수주도 많이 해오고 다 따오는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때는 수주해왔다고 해서 막 주가가 가고, 지금은 수주를 해와도 주가가 안 가고, 결국에는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이런 이제 수급인 거죠. 수급. 그래서 지금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도가 좀처럼 끝날 때 끝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하방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인들과 기관들이 어느 정도 매수로 좀 전향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와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된 바닥을 찍고 돌려나가는 발판이 될 텐데,
전체적인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지난 11월 달부터죠. 이런 이제 상승 흐름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방향성은 이 상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이렇게 상방이 잘 유지되고 있거든요. 상방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 이 상승 방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유지될 것 같아요. 이 상승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가져갈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하면서 개인들을 너무 지치게 만드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위로 가면 한 15만 6천 원, 16만 원대가 기술적인 저항이거든요. 여기서는 저항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매물 부담감이 센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결국에는 언젠가는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려서 이 매물대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켜 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돌파가 돼야 쉽게 좀 돌파가 될 수 있겠죠. 이 자리가 쉽게 돌파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15만 6천 원, 16만 원대가 결코 좀 쉽게 돌파될 수 있는 자리는 아닌데, 이런 구간에 매물 소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올렸다 내렸다가 계속해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제 개인들이 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될 수 있거든요. 반등 나오면 아우 씨 이거 못해 먹겠어, 진짜 팔아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계속 지치게 하는, 올렸다 떨궜다 올렸다 떨궜다 올렸다 떨궜다 이렇게 계속 하면서 계속 좀 지치게 만드는 거죠. 이런 흐름에서는 사실상 평단가나 이런 것들을 유리하게 가져가지 않으면 보통의 저런 흔들림에 대부분 털릴 수 있고 수익을 보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평단이 낮게 유지되어 계신 분들이야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려니 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좀 포인트 잡고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3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바닥이 좀 잡히는 듯 했는데, 물론 아직 훼손된 건 아닙니다만은 13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좀 찍고 돌려가기를 좀 바라면서 보고 있는데, 다시 또 이 구간을 위협하고 있어요. 역시나 외인들과 기관들은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고, 뭐 이 종목이 그렇다고 또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공매도도 별로 없어요. 공매도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생각보다는 좀 깊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한 12만 원대 정도가 진짜 진바닥이 될 수 있는 거죠. 방향성은 저는 유지된다고 보니까 진바닥은 한 12만 원대인데, 물론 그 이상에서 돌아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중간에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진바닥은 한 12만 원대가 진바닥이 아닐까 싶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항상 RSI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이제 항상 30m로 떨어질 때를 주목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RSI가 30m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떨어지면 거의 바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주 안 와요. 자주 안 오는데 이 구간에 오면 거의 바닥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조정들로 인해서 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다가 반등 주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RSI가 30m로 좀 들어오는 시점, 그런 부분들이 진바닥이 될 거고요. 아니면 가격적으로는 12만원인데 제가 봤을 땐 12만원대나 이런 자리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통 이 12만원 위에서 아마 좀 돌아가는 그림들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RSI 상대 강도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30m로 떨어졌을 때를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자체가 결국에는 뭔가 정확히 바닥이 나온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신다면은 사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좀 길게 텀을 길게 놓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좀 이런 정도의 분할 매수를 통해서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좀 낮춰간다 생각하고, 분할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넓게 좀 생각을 하셔야 접근이 가능한 자리가 될 거고, 아니면은 좀 바닥을 좀 더 평평하게 다지고 정확한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정 이후에 다시 또 반등 흐름들을 가져갈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에 반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뒷받침되어야죠. 수주는 당연한 거고, 이때도 수주했을 때는 잘 갔고 이때도 수주는 하지만 주가는 떨어지거든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결국에 수급인 거죠. 이때는 샀고 외인들과 기관, 지금은 팔고,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엇갈리는 거지, 이때와 지금의 기업의 가치가 크게 달라졌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오히려 이때보다 지금의 기업의 가치가 더 좋아졌죠. 수주가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본다면 달라진 건 수주가 아니라 수급인 거죠.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져서 그런 부분들로 인한 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개선되면 반대로 말하면 주가는 또다시 반등 나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 전환, 이런 부분들에서 좀 포인트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방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이 높으면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근데 골이 깊으면 산은 높습니다. 산이 또 높은 거거든요. 또 반등도 또 세게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이 조정을 또 잘 견뎌내면 결국에는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하반기에는 또 카타르 LNG선까지 발주가 일어나면서 추가 수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등으로 돌아나가는 여지나 기회는 반드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말 그대로 하방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라서 이 답답한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와줘야 조금 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바닥을 좀 찍었다, 반등을 좀 보일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3만원대에서 좀 바닥을 좀 찍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오늘의 하락으로 좀 여의치 않은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지켜봐야죠. 좀 지켜보고, 또 언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로 돌아설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돌아서고 그런 부분들이 하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좀 그런 모습들을 나와준다면 훨씬 더 시그널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보면은 외인들 기관들이 같이 산 날이 하루도 없어요. 외인들이 사면 기관이 팔고, 기관이 사면 외인이 팔고, 다 엇박자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인들과 기관들이 동반 순매수로 좀 잡아주는 그림들이 하루 이틀 정도는 연속적으로 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외인들 기관들의 얘네들의 심리가 여기서는 좀 돌아서는구나, 어느 정도 여기서는 이제 매수로 돌아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이제 외인들 기관들 매도 속에서 힘든 또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결국에 이것도 이제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고, 결국에 이런 과정이 있기에 또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은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슈 종목 분석이 있으니까 여기서 궁금한 종목들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이 있으니까 무료 추천주 필요하시면 가운데 이 코너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어플을 저희가 개발해서 지금 무료 배포하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의 이제 주도 테마, 그 다음에 주도주, 이런 것들이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그걸 이제 한눈에 좀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을 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분명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한국조선해양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